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드디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부분 동원령입니다. 총동원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주 으스스한 아주 경고를 쏟아내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전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비열한 이야기입니까?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는 전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치 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키이우 정권을 타도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특공작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더니 최근에 우크라이나 동북부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기습작전을 펴면서 그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이 완전히 도주하고 붕괴 현상, 괴멸 현상까지 보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제는 방어전으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를 위협하면, 생존을 위협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 명백히 이것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공갈입니다. 2020년에 전략 어떤 교리를 바꿨습니다. 러시아는. 즉,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당했을 때도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때는 전술 핵무기를 말하겠죠. 그런 식으로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이 공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과 남쪽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한 20%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4개 지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합치겠다 하는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오는 9월 23일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주권국가가 있는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국토를 장악한 다음에 주민투표를 강제해가지고 러시아에 합병시켜버리겠답니다. 이것도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법을 바꿔가지고 총동원령의 대상은 예비군과 군경력자인데 이들이 총동원령, 즉 징집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징역 한 15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었네요. 그동안에 푸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완전히 수락률에 빠져가지고 막대한 인명 손실을 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에 의하면은 약 2만 5천 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약 8만 명의 손실인데 이걸 메우기가 참 힘든데 인구는 비록 우크라이나보다 3배가 많지만은 이 손실을 메우려니까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내리면은 실패했다.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선이 붕괴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서방 세계의 대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 don't 하지 마라 하면은 그때는 무서운 결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길 때도 위험하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질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토와 미국 주도죠. 나토와 미국이 주도하고 EU가 뒷받침하고, 그리고 자유진영, 특히 일본, 한국, 호주 이런 나라가 대응을 하는 건데, 하나 다행인 것은 요새 인도와 중국이 푸틴과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또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팔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로켓포하고 포탄을 판다고 합니다. 이래 되었으면은 우리 정부도 확실한 스탠스를 잡아야 합니다. 그 확실한 스탠스는 뭐냐? 확실하게 자유진영편에 서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어줘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는데 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줄 수가 없습니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낙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순에 당시 문재인 정권이 소상공인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소상공인 지지율이 이재명 쪽으로 기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고 이재명 후보가 젤렌스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는 이런 결정적인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유엔총회에서 근사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와 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힘없는 나라를 힘 있는 나라가 공격할 때는 1950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자유세계가 연대해야 한다. 자유의 연대를 연설했습니다. 근사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사한 연설을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병력을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보내주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자유와 연대 100번 외쳐봤자 그것은 근사한 연설에 끝나는 거지 정책화되지 않고 역사를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역이용하면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훨씬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푸틴의 이런 망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가 내부적으로 단결하려면은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는 그래서 20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전쟁에 다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야 섬나라지만은 국방을 생각하고 국민들이 단결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1960년대에 월남전선이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싸우니까 그래도 여야가 안보 부분에서는 단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우리의 힘, 우리의 무기, 우리의 경제력을 투사함으로써 뭐 전시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 필요 없지만은 해이해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이걸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김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핵 민방위 훈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하면은 북한에는 막을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을 하면은 그래도 살 구석이 있는 거죠. 핵미사일 날라올 때 나는 어느 쪽으로 뛰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시설 많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